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또는 관리인이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 범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같은 분이 주신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동탄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동사무소 공무원 신분인데요. 공무원입니다. 혹시 공무원인 제가 관리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이 관리인 해도 되는 것인가요? 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도 되는 것인가요? 동대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자주 받아요. 그리고 저도 급여나 이 관리인으로서 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끝으로 관리인의 권한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하거나 주차비 증액, 주차비를 이제 금액을 인상하는 거죠. 증액도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자주 주시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오피스텔이잖아요. 이 오피스텔, 요거 중요합니다. 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 집합건물법이에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보시면 관리인의 선임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1항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관리인 10명 이상일 때는 선임해야 되는 것이고 10명 미만일 때는요. 이때는 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라기보다는 이 10명 미만인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과반수, 머릿수 과반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2항 보시겠습니다. 2항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관리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만 되잖아요. 하지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전문 경영인처럼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즉 2년이 맥스입니다. 2년이 넘으면 관리인 임기는 끝나요.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규약으로 2년이 넘는, 즉 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2년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 판례가 해석을 해서요. 규약으로 설사 2년이 넘는 기간을 관리인 임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2년 넘으면 끝납니다. 이게 판례예요. 제3항 보시겠습니다. 관리인은 관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집회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는 집회 결의로 해임되는 것도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서를 두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즉 관련 집회의 결의가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어요. 규약으로 이렇게 정한 경우에는 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도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굳이 전체가 모이는 관련 집회가 아니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계속해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물론 적법한 규약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4항 건너뛰고 제가 제5항을 띄워놨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서요. 자, 3항에 보시면 집회 결의로 해임된다라고 돼 있고 5항은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와 3항과 5항을 혼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즉 관련 집회 결의로 해임시킬 때도 이런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된다. 즉 집회 결의로 해임할 때도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5항은 뭐냐면 구분 소유자, 집회 결의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가 해임 청구할 때, 구분 소유자 개개인이 해임을 청구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과연 집회 결의로 해임할 때는요, 어떤 사정이 필요 없어요. 뭐 잘해도 해임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해도 마음에 안 들면 해임할 수 있어요. 그 관리인에게 굳이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정한 행위가 없어도 되고 또는 직무 부적격성이 없어도 그냥 잘해도 집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은 집회 결의로 어떤 부정한 행위가 없더라도 그냥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5항은요, 5항은 이런 집회 결의, 즉 과반수 또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 개개인 또는 다수,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런 구분 소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또는 무관심한 그러한 관리단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준 규정이에요. 즉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 구분 소유자들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집회를 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돼야만 집회 결의를 할 수 있으니까. 소수일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시키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가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 결의를 할 수 없는 그 소수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그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항과 5항이 달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과연 집회 결의로 해임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행위, 그 다음에 그 밖에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도 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5항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임을 청구하면은요 소송이 걸리잖아요. 이 소송이 1심, 2심, 3심 계속되는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요즘 재판이 뭐 1, 2년 만에 3심까지 끝나는 경우 드뭅니다. 복잡하게 관리인의 어떤 부정한 행위나 이런 직무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는 사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보통 1심이 1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심, 3심 가다 보면 또 1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임기 끝난 거예요. 임기 끝나면 해임을 시키기도 전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임 청구 소송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인은 어떤 권한이 있느냐. 권한 한번 보실게요. 뭐 의무도 있긴 하지만 권한 한번 보실게요. 왜냐면 여기 권한 범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관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어떤 권한이냐? 고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 이 보존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법하고 다 다른 게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으로 이게 시행이 2021년 2월 5일부터 됐어요. 1년 뒤에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고용 부분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이걸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존 행위는 독자적으로 관리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고용 부분 관리 행위는 독자적으로 못해요. 여기에 관한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어요.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회 결의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관리인의 독단을 막으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변경도 마찬가지죠. 종례는요. 종례는 보존 행위와 관리 행위를 모두 관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옛날 법 가지고 왔거든요. 이 집합건물법, 이게 2016년도 옛날 법이에요. 옛날에는 이 법 개정 전의 법인데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라고 돼 있어서 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항 어떻게 됐냐면 고용부분 보존, 관리,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변경된 법은요. 이 변경된 법을 보면 이게 변경됐습니다. 바뀐 법을 보시면 바뀐 법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보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1항 고용 부분의 보존 행위만 할 수 있고 관리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못하고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부문 관리 변경에 관한 집행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관리인이 종전에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중에서 관리행위 대부분의 행위가 관리행위거든요. 관리행위, 변경, 이 변경은 이제 대수선 공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종전에는 관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것 하려면 집행의 결의를 반드시 얻어서 집행하는 행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변경이에요. 이런 관리행위 안에 질문하신 것처럼 위탁관리업체 변경이나 아니면 관리비 부과, 주차관리비 변경 이런 게 다 관리행위 포함되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고용부문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 이게 관리비죠. 그리고 분담금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그리고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분담금, 여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장기수선 충당금 또는 수선 유지비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 대표해서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소음, 진동, 악취 등 유발해서 공동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이게 신법에 들어온 것입니다. 변경된 집합권법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또는 분쟁조정 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어요. 특히 소음이 중요하죠. 소음, 이게 층간소음 이런 것들, 소음, 진동, 악취. 제가 최근에 상담하고 또 소송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상담도 했었고 또 별개로 소송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오피스텔 밑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에 어떤 나이트클럽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소음에 대한 다툼이 생겨요. 이런 다툼이 생길 때 이런 소음에 대해서 관리인이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규약에 정해진 행위 등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2항 관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즉 관리인이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으면 대표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을 둘 수 있어요. 규정으로.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즉 어떤 관리업체가 관리인하고 계약 체결했어요. 위탁관리 체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규약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규약상으로는 무효잖아요. 무효이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규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인 위탁관리업체, 이런 위탁관리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뭐 사안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규정 보실게요. 자, 사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관리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였잖아요. 또는 반대도 있습니다. 뭐냐면 관리인이셨던 분이 공직에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별정직 공무원으로 가시는 경우,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 이게 불가능한 것이냐,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요 규정을 보셔야 돼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복무규정에 제25조 보시면 영리업무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공무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 기타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 말하는 것이에요. 또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대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고 여기에 지배인, 발기인 이런 것들 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기가 허가권자면서 그 허가 받아야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재산상 이득,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항상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어요. 즉 공무원이 제25조 방금 보셨죠? 이 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즉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 영리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직무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전 허가, 즉 겸직 허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런 겸직 허가 신청서 이런 걸 써요. 이런 걸 써서 제출합니다. 담당 직무가 이런 것이고 겸직 신청 내용이 이런 것이다. 여기에 관리인이다. 겸직 시 받는 보수는 뭐 월 얼마다.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고 이렇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이 신청하면은 보통은 크게 문제 없이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리인은요 대부분 내줘요. 이 관리인이 기본적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인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런 경우에는 내줍니다. 겸직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는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어차피 관리인의 직무가 뭐 관리인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 기관의 장이란 딱 보셨죠? 시도지사 이런 경우처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고위공무원에 있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보통 부의사관이죠. 부의사관 이하의 공무원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무원, 구청 직원, 특히 동사무소 공무원이 관리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되는 경우는 본 적은 없어요. 다 겸직허가 받으셨습니다. 받고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자, 이제 사안을 정리해보자면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수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법규정. 특별한 자격 제한도 없기 때문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허가가 나옵니다. 특별하게 안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관리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금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이나 과단 집회 결의로 월 보수를 정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급할 수 있어요. 뭐 월 100, 200, 300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 파견하는 임시관리인 같은 경우는 보수가 300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에 준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 퇴직금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근로자가 아닌데 무슨 퇴직금입니까? 따라서 퇴직금 안 되지만 여기에 가름하는, 즉 대신하는 위로금 이런 것은 규약으로 정해서 지급할 수가 있어요. 다음, 관리인에 관한은 2020년 2월 4일 집합금법 개정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요, 고용부문 보조는 물론 관리, 변경행위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존 행위만 가능하고 관리 행위나 변경 행위는 집회 결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의가 없으면 무효가 돼요. 실제 제가 그 판례들을 받았어요. 따라서 관리업체 변경이나 주차비 인상과 같은 행위는 당연히 관리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과단 집회 결의가 없이 실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무효예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지만 반드시 이후에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인받으면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추인을 받아야만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집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 이런 규정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관리업체 계약 체결하고 변경하고 수선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 관리행위예요. 근데 이 관리행위를 모두 집회 열어서 집회 결의에 따라서 하도록 만든 것, 이 규정한 것, 요거는 사실은 취지는 좋아요. 취지 나쁘지 않습니다. 취지는 관리인의 이런 독단과 전행을 막기 위한 것, 이거는 좋은데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만든 규정 같아요.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이런 관리행위를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과연 집회가 매번 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관리행위를 결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집회 결의로
관리인에게 고용부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즉, 관련 집회 결의로 고용부분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위임한다. 관리인이 할 수 있게끔 위임한다. 라는 결의를 별도로 받아놔요. 그래서 이 결의에 기해서 관리인이 자유롭게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소한 관리 행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집회 결의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회 결의로 관리인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